자, 여러분 2페이지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옵시다. 자, 여러분 문학 내신 대비 개념 정리할 건데요. 첫 번째, 그냥 틀을, 메타데이터를 외우세요. 첫 번째는 당연히 주제 물어봅니다. 이거는 모든 국어는 공통이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자꾸 알고 하지 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주제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인데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문학에서는 장르적 특색으로 다룹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 그 표현상의 특징 물어보고요. 네 번째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사적 특징 물어봅니다. 그리고 뭐 작가가 특이했다든지 기타 등등 출제 포인트가 있으면은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지금 2분 드릴 거거든? 2분 드릴 거니까 여기에 관련된 모든 알고 있는 개념어를 다 써. 그게 직유든 은유든 뭐든지 간에 싹 다 알고 있는 거를 싹 다 적어 보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보여야 돼. 자, 일단 표현상의 특징부터 볼 건데요. 표현법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각각이 한 12개씩 있어가지고 표현상의 특징만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있어요. 자, 이거는 오늘 다 정리하고 있을 수는 없고, 얘는 저희 개념 정리 영상 2시간짜리에다 싹 다 정리해놨고, 개념 마인드맵으로도 나갔기 때문에, 자, 한 번으로 제발 공부가 안 된다, 친구들아. 니네 티어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최소한 니네가 진짜 골드 정도만 가려고 그래도 게임을 몇 번은 해야 돼. 몇백 번도 넘게 해야 되는 거잖아. 맞니? 몇백 번이면 몇천 번을 했겠죠, 사실은. 그 정도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라고 하나씩 이제 찾아볼게, 얘들아.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처음부터 시작인데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보들을 어떤 성격의 정보인지 이 정보를 지배하는 데이터로 붙여주는 거야. 그걸 메타데이터라고 하잖아. 그럼 봐, 얘들아. 동짓달, 기나긴 밤. 자, 동짓달, 기나긴 밤. 둘 다 공통적으로 제가 세모를 쳤어. 뭐라고 할까, 얘를? 첫 번째, 시간적 배경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한 허리를 베어냈대. 자, 그럼 봐. 허리를 베어냈댄다. 자, 목적어 오라고 쓰고요. 베어냈다. 서술어 V라고 써볼게요. 얘들아, 밤에 한 허리를 베어냈다. 질문. 이거는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1번, 의인법 OX. 2번, 화류법 OX. 자, 당연히 의인은 아니에요. 자, 의인은 뭔데? 사람이 아닌 애들을. 사람에다 빗댄 거죠. 사람 속성을 빗댄 거죠. 당연히 의인은 아니야. 자, 그럼 두 번째. 화류는요? 왜 애매해졌을까? 자, 봐. 얘가 정확한 거는 기나긴 밤이라는 건 무생물 같긴 해. 근데 무생물을 생물의 속성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화류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가 첫 번째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정보를 분류하라 그런 거야, 얘들아. 동짓달이 왜 시간적 배경이니? 엄밀하게 따져봐, 얘들아. 왜 동짓달이 시간적 배경이야? 두 가지야. 자, 첫 번째. 동지 시간이죠. 달도 시간이야. 이해됐어? 언제 뜨냐, 달이? 라는 것도 시간이고, 동지라는 것도 24절기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절기를 얘기한 거고, 하루 중에 한 천체 현상을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둘 다 시간적 배경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밤이라는 것도 시간적 배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들의 성격을 분류하면서, 정보를 묶어갈 수 있는 상위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 첫 번째는 이거야. 자, 두 번째. 허리. 밤을 한 허리. 봐봐. 자, 밤은 허리가 있어, 없어? 그런데 질문. 밤은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무생물이야? 확실히 밤이 무생물이야? 자, 여러분 사전 찾아. 왜 배우는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밤이라는 건요 추상명사야, 구체명사야? 얘들아, 시간은 추상적 개념이야, 구체적 개념이야? 시간. 잠깐만요. 얘들아, 영어의 time. 큰일 났네, 얘네. 오늘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얘들아. 자, 구체명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어머나? 영어 선생님, 혹시. 단단한 거예요. 만져줘야 된다고. 감각적으로. 이해됐어? 뭐라고? 구체명사냐? 자, 봐봐. 시간을 우리가 만질 수 있어? 자, 시간은 오감정보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그 얘기야. 시간은 구체정보야, 추상정보야? 추상정보라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봐. 자, 봐. 시간적 배경으로 본다면 얘는 당연히 추상정보지. 맞니? 맞아? 자, 근데 봐. 자, 봐봐. 밤이라는 거를 구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럼 그건 구체명사도 가능은 해. 근데 니네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얘들아, 잘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준에 따라서 원래 언어라는 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면서 추상이 될 수도 있고 구체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봐. 이 맥락에서 밤이라는 건 지금 뭐니? 시간이라는 추상명사야, 시간이라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봐. 추상적인 것은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는 추상명사기 때문에 생물, 무생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됐니? 그런데 봐. 추상적인 것을 허리가 있다라고 뭐로 표현한 거야? 구체화시켜 표현했잖아. 됐어? 자, 이 개념이야. 그래서 이게 되게 표현상의 특징으로 많이들 다뤄지는 거고 문화사적 특징으로 또는 출제 포인트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서 별표 치고 설명할 건데 자, 여기서 보나마나 이제 우리는 서술형이 있다면 서술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번. 저기를 어떤 표현법이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좀 더 가볼게. 추상적이다는 뭐로 바꿀 수가 있어? 관념적이다라고 바꿀 수가 있어. 됐니? 구체적이다는 뭐로 바꿀 수 있어? 감각적이다라고 표현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럼 봐봐.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선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됐어? 관념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추상적인 시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워딩들이 선지로 그래서 구성이 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추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구체라는 개념. 자, 봐봐. 간단하다니까? 추상명사가 있고 구체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상명사, 구체명사를 생각하시면 되고 국어에서는 우리가 품사나 문법을 잘 의식하면서 하질 않아. 모국어하자니까. 영어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배웠던 품사나 개념 생각하시면은 국어에서도 이게 많이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영어에서 배웠던 지식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자, 다시. 그래서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게 되게 어떤 표현이다? 참신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 시절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으니까. 자, 두 번째. 그럼 봐.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을 뭐라고 하지? 형상화라고 얘들아. 형상화. 됐어? 자, 선생님 여기 5초만 잡아주시고 오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허리를 배웠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여기 나와 있는 자, 이 3번은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형상화라고 쓰시면 돼. 됐니? 형상화랑 비슷한 의미가 뭐냐면 감각화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야. 왜?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없는 추상적인 것들을 지금 눈에 만져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손을 만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잖아. 자, 봐. 눈에 보인다 시각이죠. 만져진다 촉각이죠. 감각이 아닌 걸 감각적으로 표현했잖아. 그래서 감각화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걸 형상화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선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흘리면서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하시면 앞으로 틀릴 일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이런 데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계속 볼게.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이거는 다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서리서리는 뭘 표현하는 거냐 지금. 자, 음성상징어인 건 알 거야. 자, 그럼 봐. 음성상징어도 두 종류가 있잖아. 뭐가 있니? 의성어가 있고 의태어가 있잖아요. 자, 그럼 봐. 소리를 흉내냈으면 즉 청각적 정보면 의성어가 될 것이고 시각적 정보면 의태어가 되겠네. 그럼 서리서리는 시각인 것 같아? 청각인 것 같아? 를 판단해야지. 됐어? 근데 봐봐. 이런 게 헷갈리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선지에서 갑자기 이런 거 물어봐 버리면 터질 수가 있잖아. 자, 판단해보세요. 의성인지 의태인지. 자, 그럼 봐. 허리를 베어내어서 저장해놨다가 어른님은 사랑하는 님. 어리다. 생각하다. 어리다, 생각하다. 내가 계속 어른거린다, 생각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님, 오늘 밤이면 여기는 가정을 했네요. 그래서 무슨 법? 5번 가정법이 쓰였다고. 구비법이 펴겠대, 펴리라 라고 뭐 했어 지금? 의지 표출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봐봐. 끝나는 부분들에 꼭 출제 포인트가 담길 수 있는데 쭉 보니까 어미가 단 하나도 똑같지가 않지. 자, 어미가 변화했고 어미 변화는 뭐의 일종이다? 어조 변화의 일종이다. 정확하게 이런 거야. 주제가 변화해도 어조 변화야. 그런데 얘는 주제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어미 변화, 주제 변화 묶어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 어조 변화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조 변화, 어미 변화 쓰였고 주제 변화는 아니니까 일단 알고 계시고 다만 얘랑 얘가 어조 변한 건 맞으니까 정리해 놓으시고. 됐어? 이렇게 7개 정도 개념을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 이건 표현상의 특징에 관련된 겁니다. 자, 하나 더. 구비구비는 그럼 뭘까? 굽어있다잖아. 굽어있다에서 온 거잖아. 굽어있다는 소리야 아니면 모양이야. 모양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8번. 태어가 되겠죠. 이해되셨어? 그럼 좀 이따가 의성어인지 의태어인지도 판단해 보시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리하시고 일단 이렇게 한 8가지 정도가 엄밀한 출제 포인트인데 자,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시조 첫 작품이니까 여기다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 거예요. 자, 하나씩 이제 써보실 건데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니? 평시조라고 하니? 자, 그러면 질문. 평시조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 연시조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사설시조가 있을 거야.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자, 그러면 시조의 특징이 어땠죠? 3장, 6구로 이루어져 있고 45자 내외이며 종장의 첫 글자는 몇 음절로 시작한다? 3음절로 시작하고 과거에는 뭐였었다? 감탄사였다가 나중에는 그냥 3음절만 맞추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라 그랬었니?
향가에, 19체 향가에 낙구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작품에 모두 드러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다라고 배우셨잖아. 됐어? 그래서 자 지금 우리는 8번까지 정리하셨는데 이 9번은 최소 50% 이상에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번까지 낙구의 흔적이다.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데서는 변별이 안 되는데 변별되면 너무 억울할 거야. 필기 열심히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겠고 됐습니까? 자, 선생님 5초씩 잡아주시고 영상 잠깐 끊을 겁니다. 자, 필기해. 자, 필기 끝났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줄 거니까 표현부터 싹 찾아 정리하세요. 정리를 해드렸고 이쪽으로 옵시다. 자, 시조가 나왔을 때 일단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연시조는 평시조가 몇 개 연달아 있는 게 연시조일 거고 사설시조는 보통 평시조에서 중장 또는 종장이 길어진 건데 나중되면 구분 없이 길어지는데 여기서 항상 꼭 지키는 게 있어요. 이 낙구 흔적 종장의 첫 3음절은 무조건 지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특징을 하는 이유가 평시조가 됐든 연시조가 됐든 사설시조가 됐든 향가가 됐든 이게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까지 짚어두시면 되겠고 자 앞쪽으로 와서 이제 주제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주제는 당연히 뭐겠냐 그냥 사랑이지. 됐습니까? 자, 이 정도로 정리해보시면 되겠고, 하나 더. 자, 얘들아, 봐봐. 이게 소리인지 형태인지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자, 간단하다니까? 시각정보 중심에, 청각정보 중심에, 당연히 시각정보들이죠. 이 보였잖아. 이불을 막 사그락 하는 걸까? 서리서리? 서리서리? 자, 봐봐. 시각정보인지 청각정보인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서리서리는 시각정보에 관련된 의태어였으니까, 의태어까지 기억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마무리 하십시오. 되셨죠? 자, 외우자. 자, 제가 지금 얘를 거의 안 지우고 가는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 틀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있어. 우리 이제 현대시 공부하다 보면은 남분분이라는 표현이 있어. 남분분. 자, 음성 상징어 맞냐 틀리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거고.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풍표표 설분분 음성 상징어 맞냐 틀리냐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돼. 아시겠어? 자, 맞다 틀리다를 그냥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왜 맞다 틀리다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현법 싹 다 한번 정리하라고 말씀드렸고, 자, 일단은 장르는 똑같이 반복될 거니까 이거는 따로 안 지우겠습니다. 연시조, 사설시조 아니고요, 평시조고요. 자, 주제가 뭔지도 좀 이따 읽으면서 갈 거고, 표현상의 특징 하나씩 녹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잡아주십시오. 자, 그럼 봐, 얘들아. 바람에 휘었대요. 자, 그럼 봐. 바람에 휜 뭐야? 상황을 제시한 거고. 자, 그럼 봐, 얘들아. 바람이라는 거 눈에 안 보이지? 휘었다는 당연히 무슨 정보야? 첫 번째, 시각 정보를 준 거야. 두 번째, 원인과 결과, 인과 구조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구조, C는 cause, 원인, 인의 이펙트, 결과, 인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줄여서 인과라고 하는 것이고 바람에 휜 상태는 시각정보로 보겠죠. 구분솔 웃지 마라. 자, 봐봐. 바람에 휘었다. 구분솔을 웃지 말아요. 자, 명령했지? 세 번째. 명령형 종결음을 보입니다. 자, 그럼 봐, 얘들아. 웃지 말라는 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얘는 명령했지.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는 권계가 뭐냐?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비판 또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구분 소나무를 웃지 말해. 자, 여기 내용적으로 추가할 부분이 하나가 보이네. 자, 소나무는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니? 지조절개였던 거고, 그 지조절개가 중요했던 이유는 얘가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럼 왜 웃지 마라 그런 거냐? 춘풍에 피운 꽃이 매양에 곱겠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냐? 뭐라고요? 좋은 상황에서 피어 예쁜 꽃이 항상 풍표표 설분분 할제 내야 나를 부르라. 풍표표 설분분 할제야 나를 부르라. 자, 일단 이런 데도 출제 포인트인데요. 4번까지 할 건지 여기 5번 볼게. 자, 여기 음성상징어 OX 판단해. 자, 그럼 봐, 얘들아. 자, 음성상징어 맞다 틀리다를 제가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쪽 오세요. 방금의 퀴즈에 대해서 OX를 판정하고 이유를 쓰셔야 돼. 자, 그럼 여러분이 뭘 모르는지가 보이겠죠. 자, 첫 번째. OX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유를 모르는 거지. 그럼 이유를 모른다는 건요, 음성상징어의 개념을 몰라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음성상징어의 개념이 우리 이렇게 이미 알고 있잖아. 뭐가 뭐라고?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 형태를 흉내내는 의태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쟤네는 헷갈리는 걸까를 고민하시면 내가 어떤 정보가 비어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까지 보이실 거야. 여기까지 고민하세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고민 시작. 자, 이 음성상징어에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설명을 드리자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딱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해. 첫 번째, 음성상징어의 품사는 부사여야 된다고 봐. 됐니? 부사여야 된다고 본다고.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얘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일 수가 있어. 또는 어근일 수가 있어. 이제 음성상징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의성, 정의 그대로 가볼게. 소리를 흉내낸 거고요. 두 번째는 의태, 형태를 흉내낸 거야. 그럼 얘네는 역사적으로는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유구한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네는 어간이나 어근이 돼서는 안 된다야. 왜 어간과 어근이 돼서는 안 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뭔가 흉내내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가 소리나 형태를 떠오르게 하는 의미인 거야. 그럼 소리나 형태를 떠오르게 하는 의미라는 건 뭐냐면 얘네는 감각 정보가 더 중심이 되는 의미라는 거거든. 그런데 봐봐. 어간과 어근이 됐다는 건 이미 얘 품사 자체가 용언이고 동사고 형용사야. 자, 그럼 동사는 이미 어떤 동작의 의미를 담고 있고 형용사는 상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 다시 정리한다. 음성상징어는 왜 부사여야 되는 거냐면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 또는 감각 정보를 전달한다는 건요. 세부적인 정보고 또는 덧붙여지는 부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반면에 얘네가 어간이나 어근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다면 어간, 어근 말 그대로 동작의 의미를 담고 있거나 상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리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좀 엄밀하게 보잖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부사는 음성상징어가 될 수 있지만 어간, 어근, 동사나 형용사 종류들은 되지 못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필기 정리 끝났어? 그럼 얘를 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한자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어가 있다는 건요, 잘 들어야 돼.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얘가 음성상징어처럼 쓰였을지 모르겠지만은 한자어 그 자체로 뭘 담고 있니? 의미를 명확하게 담고 있잖아.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어? 이런 의미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저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표라는 건요, 회오리 바람의 표야. 분분이라는 거는 투쟁, 막 전쟁, 혼란스러운 그때의 분이야. 그럼 이미 이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라고요? 어간 또는 어근이 될 것이고 또한 얘네들은 이미 이 안에 동작이나 상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서 얘는 소리를 흉내내거나 형태를 흉내내는 것으로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음성상징어가 아니다까지 필기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한자어들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음성상징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5번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6번도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얘들아 좀 보도록 할게. 자 6번은 이제 뭐냐면 질문. 얘는 비교해야 대줘야. 비교해야 되죠. 자, 지금 소지가 두 개 나왔잖아. 소나무가 있고 꽃이 있잖아. 비교해야 되줘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해석이 되셔야 돼요. 비교해야 되줘야. 이거는 비교예요. 이건 같은 거야. 비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다 대조는 아니야.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한다. 6번째. 왜 두 개가 비교인지. 의미를 볼게. 자, 바람이라는 거는 뭐라고 볼 수가 있어?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봐. 실현 때문에 얘는 굽었죠. 되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 바람 실현이고 구분이야. 그러면 질문. 춘풍. 얘는 실현이 아니야. 아니지. 얘는 좋은 시절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봐. 앞쪽에 있는 바람과 춘풍은 얘는 대조야. 그런데 봐. 좋은 시절에도 불구하고 꽃이 항상 곱겠냐? 그렇게 물어본 거야. 얘들아, 벚꽃은 한때잖아? 그럼 질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벚꽃이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즉, 좋은 시절에 태어난 꽃조차도 항상 곱진 않아. 외양이 곱다. 항상에 곱겠니? 라고 서리법 쓴 거야. 자, 7번. 항상 곱겠니? 라고 서리법 썼다고요. 그럼 좋은 시절에도 불구하고 얘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지금. 됐어? 그래서 얘도 지금 안 좋은 상태가 있고 지금 얘도 안 좋은 상태가 있을 텐데 이거는 공통점이야. 그런데 얘는 시련이 있는 상태에서 굽은 거고 얘는 좋은 시련이 있는 상태에서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나무를 니네가 비웃을 게 없어. 꽃은 좋은 시절에도 저렇게 안 좋을 때가 있겠잖아. 꽃은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 솔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걸 뭐라고 해? 심지어 솔은 바람에 휜 상황인데, 바람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됐어? 그래서 앞쪽은 대조고 뒤쪽은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필기하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도 빨리 분석해, 얘들아. 봅시다.
그리고 얘들아 봐봐. 여기 있는 너는 누구고 여기 있는 나는 뭐겠냐고.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이건 거야. 여기 있는 너는 앞쪽에 나와 있는 대상으로 보면 아마도 얘일 거고 아마도 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봐. 여기서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여긴 대조고 뒤쪽에서는 일부 비교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대조로 끝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9번 대조로 정리해 놓으시고 왜 대조가 되는 거냐? 잘 봐. 지금 얘는 좋은 시절의 꽃 항상 곱겠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야 좋은 시절에 핀 꽃도 항상 곱지도 않은데 구분소를 뭐하러 비웃어? 솔 대단한 거야 라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풍표표 설분분한데 언제가 됐어 지금? 겨울이 됐잖아. 그럼 겨울이 되면 꽃은 당연히 뒤지는 거야. 근데 소나무는 살아남잖아. 너는 그때 나를 부러워할걸? 이라고 아예 대조를 해놓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정리하면 이 부분 이제 정리할게요. 봐. 이제 솔이 있어.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첫 번째. 바람은 뭐라고? 시련. 그러니까 시련을 맞은 솔이 있어. 얘는 절개의 상징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뜻을 몰라.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적 의식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비교 대조의 소재로 뭐가 왔어요? 봄 시절에 꽃이야. 당연히 봄 시절의 꽃은 당연히 좋겠지. 그런데 여기서 좋다만 아니라 매양 곱겠니? 라고 나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왜 얘기한 걸까? 마지막으로 집약을 해놨잖아. 자, 무슨 얘기야? 마지막에 겨울이 오게 되면 이제 꽃은 지고 당연히 소나무는 남을 거니까 꽃이 소나무를 부러워한다라고 한 거야. 그럼 결국에 가서는 꽃과 솔의 뭐라고 봐야 돼? 대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지엽적으로는 두 개가 비슷한 부분들, 소나무가 시련이 있었고 그래 소나무가 좀 안 좋은 상황도 있다, 꽃도 안 좋은 상황도 있다, 일부 비교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대조로 있는 게 좀 더 정확할 것이고. 그렇게 하셨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가볼게. 그럼 봐라 얘들아, 무슨 체가 쓰였니? 대화체가 쓰였지. 대화체가 쓰이면 무조건 뭐니? 의인법이지. 왜?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빗댄 거고, 사람이 아니다의 사람으로 빗댔다 대표가 뭔데? 소통이 불가능하다 에서 소통 가능하다의 성격을 부여했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12번. 그럼 봐라. 너, 나가 있으니까 작품 표면에 드러난 화자, 청자 다 있지. 자, 그럼 작품 표면에 드러난 화자는 누구라고? 솔. 청자는 누구라고? 꽃. 됐습니까? 필기 정리해보시면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 싹 다 정리됐습니다. 선생님 5초 잡아주시고 잠깐 마무리 지을게요. 자, 마지막도 빨리 찾아.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의인법 이런 거 다 찾아. 대화체 이런 거 다 찾아. 세원법 하나씩 이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니 돈호법. 자, 돈호법은 어떻게 실현하니? 혹격조사가 붙죠. 내용은 뭐야? 누굴 부를 때죠. 자, 그럼 봐 얘들아, 돈호법이 되는 순간 돈호법은 바로 뭐에 속해? 의인법에 속해. 왜 의인법에 속해? 자, 봐. 얘가 일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닌데 백구야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뭘 전제하고 있으니까 대화전제야. 그러니까 사실 돈호법을 쓰는 순간 얘는 대화체가 되고요. 사람이 아닌 애들과 대화를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의인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 됐어? 당연히 화류법은 아니야. 원래 생물이었으니까.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대화체와 의인법, 그 다음에 심지어 부른 것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가까워진다. 친근해진다. 친화다라고 정리하셔도 얘는 99% 맞아. 아주 1% 예외적으로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비판적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따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좋아, 헷갈리니까 그냥 이 정도만 정리하자.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돈어법, 대화체, 의인법까지 왔고, 대화체의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의도야. 즉 무슨 의도? 소통 의도만 있으면 대화체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봐봐. 백구한테 말을 걸었잖아. 그럼 얘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표면에 드러난 청자 되시는 거야. 자, 말 좀 물어볼게. 놀라지 마. 라고 하면서 역시 어조변화 보이실 거고, 근데 얘를 사실 어조변화라기보다는 어미변화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어미변화를 일반적으로는 어조변화에 속해서 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어조변화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요즘 이 어조변화라는 개념을 좀 엄밀하게 잡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수능형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백구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아라. 자, 여기서 그럼 퀴즈. 여기 나와 있는 놀라지 마라. 이 6번은 의인법이나 아닐까?
이건 두 가지 맥락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잘 보셔야 돼. 자, 첫 번째. 유정명사, 무정명사 볼게요. 유정명사는 뭐야? 감정 있는 명사야. 그러면 질문. 유정명사를 뭘 유정명사라고 하죠? 전체 집합에서 자, 생물이 있고 생물이 아닌 애들은 당연히 무생물이지. 생물의 여집합, 컴포먼트리 셋. 생물은 여집합이잖아. 그럼 얘는 무생물이잖아. 자, 사실은 이거예요. 생물을 뭐로 본 거야? 감정 있는 명사, 유정명사로 본 겁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들은요, 생물, 동물도 감정 있는 존재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저기에 꽂히시면 당연히 제 의인법은 아니지만, 야, 그래도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는 사람만의 특징 아니겠어? 자, 사람의 특성이라고 본다면은 얘는 당연히 의인법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견해 5대5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는 7대3 정도로 우세한데, 자, 이거는 뭐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거 그냥 여쭤보셔도 돼요. 선생님, 여기 백구가 놀다라 놀라지 않다. 백구는 유정명사지만 그래도 사람의 특성이라고 봐서 얘 의인법이라고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이런 거 질문하시면 좋아하고,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학생들한테 당연히 수행평가 점수 좋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저는 일단은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신, 리스크 해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서 질문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의인법 7번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 명구승지를 어디 벌렸더냐, 어디 가봤냐, 어디 벌어져 있냐 라고 지금 물어봤고, 근데 자, 질문. 벌렸더냐는 서리법일까 아닐까? 벌렸더냐는 서리법이다 아니다 판단하세요. 자, 서리법은 뭐라 그랬어? 답 적나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근데 여기 답 정리가 진짜 물어보는 거야. 진짜 물어보는 거지. 왜? 명구승지를 어디 벌렸냐? 거기라는 지시대명사를 썼잖아. 됐어? 그래서 9번. 지시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서리법 아니라고 보는 게 좀 더 명확하겠어. 진짜 물어본 거야. 됐니? 진짜 물어본 거야. 자, 그럼 봐라. 너와 가서 놀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역시 표면에 드러난 청자 여기 4번이라고도 적어봅시다. 자, 그리고 봐. 이렇게 너라고 표면에 드러난 청자를 뭐라고 썼어? 2인칭 대명사를 썼잖아. 이 자체로 다시 한번 뭐다? 의인법 되는 거다. 이 자체로 뭐가 되는 거다? 대화체 되는 거다. 정리하시면 되겠고, 놀리라라고 마지막 화자의 의지 표출하는 것도 보이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내용도 정리해 볼 건데, 그럼 어떤 의지야? 자연친화의 의지지? 주제는 그래서 자연친화 하시면 되겠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필기하셨습니까? 네,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고, 자, 필기 마무리 되셨으면은, 자, 이 정도 문제면 사실 여러분 실전에서 거의 막 2분 컷 나오셔야 돼요. 자, 왜 그런 거냐? 봐봐. 이미 다 내신에서 다룬 거잖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빡세게 하는 애들이 이런 정도 필기는 다 암기된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문제다? 선지 하나당 10초 컷이야. 그럼 선지 15개 봐야 한 150초? 그래. 그럼 한 2분, 2분 30초, 2분 이내 컷 정도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 정리하시고 필기 정리 끝나셨으면 바로 문제 푸십시오. 시작. 자, 우리 해운대고 학생들 내신 대비하고 있고요. 이거 학교 선생님 학습지인데 일단 개념도 싹 한번 좀 정리합시다. 자, 1번 선지 보세요. 자연친화의 태도 부각하고 있다. 얘기했었지. 자, 출제 포인트 첫 번째야. 뭐가 나온다고? 주제가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주제가 자연친화인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야 되겠어요? 자, 따라오십시오. 일단 첫 번째. 어차피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주제를 다 정리하셨어야 돼. 그래서 이쪽에다 주제를 지금 다 정리하시고 당연히 서술형 대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쓰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제를 다 정리하시고, 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주제는 뭐였니? 사랑이었고, 두 번째 니은은 뭐였니? 절개였죠. 다는 뭐였어? 이게 바로 자연친화였지. 자, 그러면 당연히 다만 해당하는 거니까 틀렸고. 자, 2번 선지 볼게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상의 전개다. 자, 시간의 변화라는 개념어도 역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노란색 형광펜으로 찾아볼게. 시간의 변화 있니? 있죠. 왜? 동짓달의 기나긴 밤이었는데 어른님이 오신 날이라는 건 최소한 동지 지나서 춘풍도 지나서잖아. 이해됐어? 다시. 어른님 오신 날 밤이야. 죄송해요. 여기 밤. 그럼 밤에서 밤으로 지만 동짓달에서 춘풍 지나서 어른님 오신 날까지 시간의 이동 당연히 가는 있고요. 자, 나도 한번 시간의 변화 찾아볼까? 춘풍에 너희는 좋겠지만 풍표표 설부문 했을 때 너는 죽어 라고 했으니까 봄에서 어디로 갔니? 겨울로 갔다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따라서 시간의 변화 나도 보이겠습니다. 다른 한번 볼까? 시간의 변화 있을까? 공간의 변화 있을까? 그렇지. 왜 공간의 변화일까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의 변화 딱히 없고, 너 아냐라고 물어봤고 거기 가서 놀겠다 그랬잖아. 물론 자 봐. 현재 얘는 이동했어 안 했어? 이동 안 했어. 현재는 이동이 없지만은 미래는 이동하겠죠?
그러면 공간의 이동을 전제해서 시상 전개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정확하게 워딩 쓰자. 뭐라고? 공간의 이동 전제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얘들아, 그럼 봐봐. 공간의 이동을 전제했다는 것과 동현은 이 상황에서 논리구조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가정이야, 가정. 됐어? 자, 이 가정을 빨간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세히 알려주게 되면 앞쪽이 가정, 뒤쪽이 결론. 됐어? 가정과 결론 보이셨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야?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가정과 결론이구나 라고 답을 우리가 체크했으면 출제도 제대로 읽은 겁니다. 자, 3번 서지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는 공간의 이동. 자, 봐. 그러니까 물어보지. 시간의 이동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세트로 뭘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공간의 이동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자, 이거 빨간색 현관펜으로요. 가와 나에서 공간의 이동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딱히 안 보인다는 거, 시간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가와 나 공간의 이동 없었고, 가와 나에서 시간의 변화는 있었구나.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시간의 변화 있었다. 공간의 이동 없었다. 다에서는 공간의 이동은 있었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정이라는 게 눈에 띄었어야 된다고. 됐죠? 자, 그럼 1번 선지로 가서 가로 가서 가정이 있는지 봤더니 그러네. 이어든 보이시죠? 그러니까 출제자도 지금 뭐야? 뭐뭐든 이 논리기호에 주목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야. 논리기호 뭐뭐든 가정결론 정답은 4번 되겠구나. 이렇게 문항 설계 있다는 걸 보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설계에 꼭 눈이 띄어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선지. 회피 과거 있던 건 없고.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가볼게요. 간 황진시조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자, 그냥 여러분 1학년이니까 제가 개념 잡아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얘랑 동의어가 뭐냐면요. 문학사적 가치야.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당연히 가르치려고 할 거고, 이 작품엔 두 개의 시간이 서로 대비되어 있대요. 그래, 아까 내가 말씀드린 시간의 대비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시간의 대비? 그래.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이, 그 다음에 어른님 오신 날 밤. 이 두 가지 시간이 지금 대립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시간이 너무 길어. 아까워. 그러니까 이때는 시간을 세이브했다가 이때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표현 방식 자체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이걸 뭐라고 한다? 개념으로 형상화라고 한다. 근데 이러한 형상화 방법이 되게 참신하고 머리도 좋아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그 시절엔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게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이유가 되는 거지. 빨간색 별표했고,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이유, 빨간색 별표로 이어놓으시면 되겠죠. 자, 화자는 님과 함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긍정적 시간과 부정적 시간으로 쓰겠다. 긍정적 시간은 뭐야? 어른님 오신 곳이고, 부정적 시간은 동짓달이죠. 동짓달 밤이지. 님이 부재한 시간은 어떻게 비극적으로 인식했고, 시적 상상력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니? 해결 방법은 뭐야?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죠. 그래서 구비구비 적어놓는 거지. 그럼 봐봐.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네. 원래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다, 적극적이다라고 주제를 잡겠대요. 필기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작품 가지고 봐. 내가 아까 내신 필기를 해드렸잖아. 근데 수능형으로 가면 또 이런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정리할게요. 50개도 넘어. 근데 그걸 다 하고 있으면 언제 할 거야? 작품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내신 대비로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고, 두 번째 요즘 수능 문제가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봐봐. 일단 당연히 여기는 대립되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 당연히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봐봐. 딸은이라는 거는 논리 구조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럼 기업과 니은의 관계를 볼게. 한 허리를 베어내요. 자, 그럼 베어내려고 한 이유는 뭘까? 비극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베어내서 해결하려고 한 거지. 다시 비극적으로 인식했으니까 그 문제를 세이브 해놓자, 베어내자라고 논리구조 PS나 CE 구조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선지로 이것도 보일 겁니다. 자, 3번 선지 볼게. 기대에 대해 비롯한 시적 상상력의 결과물이래요. 그럼 봐봐. 나는 지금 왜 서리서리 넣었을까? 나중에 구비구비 펴려고요. 맞니? 언제? 밤이 오게 되면. 그럼 정답이 이거죠. 기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세이브해 놓은 거지. 기대가 있으니까 시간을 저장하는 거죠. 자, 4번 선지. 리얼은 미음에 당해 화자의 의지가 실현되는 긍정적 시간이다. 그러네. 펴는 시간이니까. 정답은 마지막 5번 남았겠죠. 5번 왜 틀렸는지 분석해 봅시다. 미음은 디귿과 달리 사랑에 대한 화자의 적극적 태도와 관련이 있대. 미음은 디귿과 달리 화자의 적극적 태도래. 얘들아, 뭐가 틀렸을까?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얘들아. 자, 얘들아, 이렇게야. 자꾸 내용일치로 보시려고 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지점이 뭐냐면 논리구조예요. 논리구조라는 건 교과서에 있는 말이야. 정확히 뭐라고 나있냐? 내용 간의 관계야. 뭐가 틀렸다? 달리가 틀렸다니까. 왜? 여기는 비교야, 대조야? 그래, 여기는 이미 주제잖아요. 자, 봐봐. 달리라고 쓰면 대조지만 여기는 공통적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봐봐. 불가능한 걸 하겠다 그랬잖아. 불가능한 걸 하겠다 그랬잖아. 불가능한 걸 하겠다 그랬잖아. 자, 이 모두가 뭐라고? 의지라니까. 됐어?
전부 다 이 정보들이 의지에 관련된 정보들이라고. 그런데 달리라 그랬으니까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내가 색깔펜 바꿔서 필기한 이걸 잡으셔야 돼요. 알겠니? 왜냐하면 결국 이런 데서 변별력을 갖추게 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자, 그냥 5번 골랐다로 끝나시면 안 되고 제 사고과정 풀이과정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교과서적인 방법이야.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 자, 조선시대 시조에서 화자와 자연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데 자연이 세상 이치를 이상적으로 구현한 조화로운 세계는 절대적 존재로 그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자연친화 또는 만족감 되겠죠. 이 밖에 자연이 대상화된 존재로서 인간의 삶 또는 사회적 맥락 다양한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겠고, 자, 첫 번째, 절대적 존재다. 그래서 여유로운 만족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내면을 드러내는 매개체로도 쓰인다. 세 번째는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게 독백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문답 대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개념어들을 물어보려고 보였다는 거 확인이 되셨을 거고, 개념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독백체냐? 자, 봐봐. 문답은 뭐라 그러니? 자문자답이죠. 대화 형식은 대화체죠. 그 다음에 감상의 대상이다. 형상화라는 개념 아까도 보였죠. 매개물이라는 개념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어들 조금이라도 모르면 꼭 질문하셔야 되고, 이 개념어들은 수업 시간에 하기보다는 제가 쇼츠 형식으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자기가 공부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모르는 거 현관에 쳐서 사진 찍어 올리고 선생님 개념어 설명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여러분 수준차가 또 있고 학생마다 또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시면은 그냥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자, 그럼 볼게. 구분소는 세상 이치를 구현한 절대적 존재로서 모든 삶이 지향하는 어디서 틀렸을까? 아까랑 내용 되게 힌트 똑같은데. 여러분 이것도 한 단어가 틀렸고요. 한 단어가 틀린 이유가 아까 2번 문제랑 논리가 똑같아. 논리교야, 논리교. 모든이 왜 틀렸을까, 얘들아? 그 얘기야. 봐봐. 지금 이미 초장에서 뭐 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판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야? 아닌 사람도 있는 거야? 아닌 사람도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전체 집합을 놓고 보면은 화자와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화자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를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모든 전체 집합으로 해버리면 틀린 거지. 이해됐어? 제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어주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국어가 계속 꼬여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기호,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도 봐주시고, 지금 손이 놀고 있는데 좀 이따 캡처해서 올려드리니까 꼭 필기다. 오늘 검사 받고 갈 겁니다. 자, 2번 선지 볼게. 자, 2번 선지. 춘풍의 피어온꽃 동질감을 느낀다. 동질감? 아니라니까. 왜? 종장을 보면 뭐 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어,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동질감 당연히 아니고. 자, 3번 선지. 백구의 대답은 이상적인 자연에 대한 화자의 동경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대답이 있냐 없냐지. 그래서 대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내용을 좀 푸셨을 겁니다. 자, 4번 선지. 다의 명구 승진은 향유의 대상이 되는 자연으로 화자에게 심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 4번 맞아 틀려. 맞는 것 같죠? 오케이. 그럼 좀 이따가 좁히고 발제독 하면 돼. 잘 들어. 맞는 것 같으면 좀 이따가 좁히고 그때 발제독 하세요. 자, 5번 선지 볼게. 나는 다와 달리 표면적 청자에게 건네는, 아까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열심히 털었던 건 그냥 하나 나왔네. 됐습니까? 근데 뭐가 틀렸을까? 볼 필요도 없어. 뭐가 틀렸어? 체념이 틀렸죠. 체념이 어디서? 한 번도 확인이 안 됐잖아. 그럼 4번 좁히고 발제독 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답 맞췄다고 끝나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장이 없어. 자, 선생님 이쪽으로 올 거니까 저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학교는요, 답 맞추는 데서 끝나면 그냥 변별이 안 된다. 변별 당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셨어야 돼. 자.